저는 뇌전증 지원센터 센터장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입니다. 뇌전증을 전문으로 30년 이상 진료를 해왔고, 또 현재는 그 뇌전증 환자들 중에서도 약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 방법 중에 뇌전증 수술, 또 신경자극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병원과 공유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전국에 있는 뇌전증 환자들이 최상의 뇌전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 최첨단 뇌자도 장비를 올해 안에 도입을 해서 올해 말부터는 한국의 뇌전증 환자들도 뇌파 검사뿐만 아니라 뇌자도 검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뇌전증 수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로자 로봇이 작년 4월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고, 지금 정부와 국회에 요청을 해서 앞으로 여러 대의 로자 로봇을 도입해서 지방 부산이나 또 광주, 대전 이런 곳에 있는 병원에도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증상, 이렇게 이루어진 말인데요. 여러 가지 뇌 손상 또는 뇌 종양, 또 뇌 경색,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뇌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으면 그 손상된 부위의 뇌신경이 불안해져서 환자가 잠을 못 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과로 상태에 빠지면은 일부 신경세포가 흥분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뇌세포에 변화가 있거나 손상이 생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런 흔한 뇌질환입니다. 뇌전증에 생기게 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뇌전증 환자들의 한 50%는 MRI가 정상이고 50%에서는 MRI가 이상이 있어요. 그 MRI 이상이 있는 경우를 보면은 뇌 손상 또는 뇌 경색, 해마경화증 또는 대뇌 피질 이형성증,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많고, 또 드물게는 혈관 기형도 뇌전증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MRI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뇌 손상이 아주 작아서 MRI에서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병변은 없지만 신경세포의 그 막이 일부 조금 불안정해져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게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는 매년 2만 명에서 3만 명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은 10세 이하와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65세 인구가 최근 20년 동안 2배로 늘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뇌전증은 매년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더욱더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전조 증상은 뭐냐 하면 환자가 혼자만 느낄 수 있는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속이 울렁거린다든가, 또는 오른손이 아프다든가, 또는 한쪽이 잘 안 보인다든가, 이상한 말이 들린다든가, 또 두려움을 갑자기 느낀다든가, 이런 게 다 전조 증상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전조 증상도 발작의 시작이에요. 뇌의 아주 좁은 부분이 흥분하게 되면 전조 증상만 나타나고, 그게 주변으로 퍼지면서 동작도 변하게 되고 이제 경련 발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 뇌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차에 태울 때 꼭 어린이 좌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벨트를 꼭 매게끔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또 과격한 운동이나 놀이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는다거나 또는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에 나중에 뇌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열을 빨리 낮춰서 발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만약 그래도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그 열성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전증은 65세 이상에서 발병 빈도가 많아집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뇌경색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 뇌종양 발생률도 높아지고 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뇌신경의 일부가 불안정해져서 뇌전증이 발생하는데 그 뇌전증이 발생한 거를 뇌전증으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가끔 헛소리를 한다든가 또 멍해진다든가 이상행동을 했을 때 뇌전증임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을 몰라서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이상행동을 하거나 손발을 떨거나 하는 증세가 있을 때는 뇌전증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뇌전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조 증상이 있고 이제 경련 발작이 있는데요. 전조 증상은 자기만 아는 증상이죠. 경련 발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눈빛이 흐려지면서 입맛을 다시고 주변에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는 그런 식의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런 복합 부분 발작도 있고 또 한쪽 고개가 돌아가면서 하는 운동성 발작 또 한쪽 팔다리를 막 떠는 이런 국소 경련성 발작도 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사지를 다 떨면서 눈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 버리고 숨까지 못 쉬는 그런 강직 간대성 발작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외부의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정신만 살짝 없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본인은 그 10초 동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행동을 멈추는 그런 압상스 발작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무긴장 발작이 있는데 무긴장 발작은 뇌 손상이 매우 잘 오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고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머리를 보호하는 모자도 쓰고 다녀야 합니다. 뇌전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누는데요. 기본적인 게 항경련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입니다. 약을 한 가지를 잘 써보고 잘 조절이 안 되면 다른 약으로 바꿔보고 그래도 안 되면 2가지, 3가지 이렇게 해서 4가지, 5가지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로 발작이 완전히 조절될 수 있는 환자들이 한 70%는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약을 여러 가지 써도 발작을 재발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을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약물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뇌전증 수술입니다.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절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뇌전증을 치료하는 완치가 목적이고 완치가 안 되더라도 뇌전증의 빈도라든가 강도를 7, 80%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뇌전증 수술의 치료율은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가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자극술인데요. 이 신경자극술은 우리 목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신경자극술도 있고 또 우리 뇌 속에 시상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자극칩을 삽입해서 뇌 안에 시상을 자극하는 신경자극술이 있는데 이거는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뇌 여러 곳에서 뇌전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로 그거를 다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신경자극술을 할 수 있고요. 신경자극술은 대개 발작의 빈도를 한 50%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발작의 강도도 줄일 수 있고 특히 미주신경 자극기는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자기가 자극을 추가로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작으로 진행하는 거를 한 50%에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식이요법인데 케톤 식이요법이라고 주로 이제 어린애들의 난치성 뇌전증에서 많이 쓰고요. 그 이외에도 MCT 식이요법 같은 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요법의 치료 효과는 약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마 오일에서 그 항경련 효과를 추출해서 만든 에피디올릭스라는 약이 새로 나왔는데 특히 이 어린이의 그 난치성 뇌전증인 르녹스 게스토 신드롬, 드라베 증후군에 상당히 효과가 좋고 성인 뇌전증에서도 이제 효과는 있지만 아직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의 국소뇌전증에서는 아직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